이제 저희들 주요 학교들을 이제 다 했는데 정말 운 나쁘면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금년이죠. 금년 1학년 애들도 대부분이 풍덕고였어요. 풍덕고를 지원한 애들이 80%였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떨어져서 현암고를 갔어요. 딱 한 명만 현암고를 갔어요. 현암고는 어떤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에 고3 되는 친구,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도 와서 울었어요. 발표는 날 현암고가 돼가지고 자기는 풍덕고를 가고 싶었는데 그래갖고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괜찮아. 너 있잖아. 야, 넌 원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네가 현암고를 가든 풍덕고를 가든 다 너 하기에 달린 거야. 너 내년에 또 누가 알아? 나중에 내후년에 너는 현암고에서 네가 전교 1등 찍고 나중에 서울대 갈지? 엄마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울면서 저희 엄마 지금 부동산 가셨어요. 이사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도 최악인 데가 현암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암고를 가더라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꼭 현암고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비고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오빠가 현암고래요. 소연이 어머니 아니에요? 아 소연이 그럼 누구지? 아 현암고 서연 다른 친구 오빠가 현암고래요. 그 친구 근데 거기서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그러니까 학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풍덕고 간다고 무조건 대학 가는 거고 현암고 간다고 무조건 대학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현암고가 15명이었는데 그 15명 중에 절반 이상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이번에 이제 고3도 갔고 고3에서 이제 대학 시험도 받고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시험들을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4등급 하던 애가 이번에 2등급 선생님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3등급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니 이번에 수능에서 2등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다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풍덕고는 둘 다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출제 경향이. 중간고사 때는 무조건 문학만 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문학.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는 문법이 80%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4번에 문법이 꼭 한 단원씩 들어가요. 한 단원씩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풍덕고 같은 경우는 그 맨 마지막 기말고사 중세국어를 빼놓고 나머지 문법을 기말고사 때 몽땅 다 봐요. 그러니까 애들은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문학은 차라리 재밌기라도 하지. 문법은 계속 머리를 굴려야 되고 이걸 갖다 생각을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 아마 조금 고생을 좀 할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는 외부 작품 없이 오로지 교과서에서만 출제를 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육사의 광야라든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3가 나온 이유는 엄마의 말뚝 2가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저거는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이에요. 그런데 풍덕고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고사 때 문학을 100% 한다고. 그래서 중간고사로 땡겨서 시험을 본 거예요. 저 엄마의 말뚝 같은 경우는. 엄마의 말뚝이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려 있고 풍덕고 같은 경우는 3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교과서 외부 지문이 되겠죠. 그걸 실어 놓은 거예요. 아마 우리 이번에 겨울방학 동안에 저 엄마의 말뚝도 여러 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양귀자의 마지막 땅이라든가 이규보의 궤토실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요것들이 이제 외부 지문으로 실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풍덕고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논술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논술형에 딱 외부 지문하고 연계를 해서 그 외부 지문으로 논술형을 내요. 외부 지문과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을 연계를 해서 또는 그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작가의 생이라든가 그 작가의 삶에 대해서 어떤 그 행적에 대해서 또는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탁 내고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논술형이 나오면, 서술형이 나오면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서술형을 쓸 때 하나하나 다 꼼꼼히 다 체크해요. 그래서 글씨조차도 다 필체까지도 다 검사를 해요. 다 점수 깎아요. 내가 못 알아보겠잖아. 이런 식으로. 예전에 어떤 친구, 여러 번 그런 걸 겪었는데, 를 있잖아요. 를을 이렇게 흘려서 썼더니 틀리게 체크를 한 거예요. 다 맞았는데, 왜 그랬니라고 했더니, 선생님 이거 왜 틀렸어요? 라고 하니까, 난 그거 2분의 2인 줄 알았어. 이러고 점수를 깎았대요. 그런 식으로 점수를 깎아요. 서술형은 점수를 주려고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깎으려고 만드는 문제가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것도 아니고 글씨만 예쁘게 쓰면 되니까. 그런데 서술형 없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건 아니에요. 서술형 없으면 그만큼 시험은 어려워져요. 요건 이제 풍덕고입니다. 풍덕고 마찬가지죠. 이제 그 친구 공부할 때 이제 교과서 없이 다 이제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하니까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작품도 이 친구가 필기를 했고 요것도 이제 그 친구가 필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방학 동안에 저희 학원에 있는 모든 교과서들 작품들 그 안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다 배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계 작품까지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화상 요 풍덕고하고 수지고하고 교과서가 다르거든요. 출판사가.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가 이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 내용들을 갖다 다 이제 배우는 거니까 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필기를 하고 해야겠죠. 요것도 역시 풍덕고 중간고사 올라가자마자 배우게 되는 첫 단원입니다. 요것도 이제 거기에 학습 활동에 붙어 있는 작품이고요. 요거 이제 다 하게 될 거고요. 요것도 이제 학습 활동이 있는 작품인데 지금 요 문제 있으시죠? 요 문제가 저 문제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작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저 문제를 풀렸는데 저 문제가 아주 똑같다고 100%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저 부분과 이게 거의 80% 정도, 70% 정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풍덕고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이 그랬대요.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학교 가서 숙제를 해요. 쉬는 시간이라든가 자습 시간이라든가 막 숙제를 하는데 풍덕고 선생님이 한 번은 그걸 갖다 보셨나 봐요. 이제 저희는 놀래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 뭐래? 그러고서 이제 왜 그걸 갖다 학교 가서 해? 막 그러고서 이제 야단을 쳤어요. 그럼 언제 해요? 학교 가서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애가. 그래, 니네 선생님이 뭐래? 라고 물었더니 딱 한참 보시다가 야, 문제 죽인다. 문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순간 거봐. 우리 학원 문제가 이렇게 좋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학원 문제하고 저희 학원에서 나오는 그 내신 교재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 문제하고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풍덕고하고 수지고하고 이제 그 내신 경향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처음에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문학 개념을 모르면 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문학을 공부하려면 아이들이 고3 때까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학이에요. 왜냐? 낯선 작품 해석이 안 되거든요. 낯선 작품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수업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시켜요. 그래서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시켜요. 작품이 딱 나오면 이게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 것 같니? 틀려도 돼. 괜찮아. 네가 그냥 생각만 해. 무슨 내용인지 일부분만 얘기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모르겠어요. 그럼 너 나중에 시험 볼 때 모의고사나 내신 볼 때 낯선 작품 나오면 모르겠다 하고 너 그냥 넘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거지로 시켜요. 자꾸자꾸 그렇게 해서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 낯선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얘가 머릿속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고를 갖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걸 알아야, 개념을 알아야 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든 상상을 하든 추측을 하든 유추를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문학 개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에 문법이 나오니까 문법 개념. 문법 개념은 고1에 1대 겨울방학 때부터 고3 때까지 똑같은 단원이 계속 나올 거예요. 단원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의문부터 근대국어까지, 중세국어, 근대국어까지. 다만 반복할 때마다 난도가 높아지는 거죠. 2학년 때 난도가 높아지고, 특히 이제 풍덕고하고 수지고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2학년 2학기 때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문법을 배워요. 그럼 1학년 때 배우는 문법하고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문법 전체를 다룰 수도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1학년 때는 왜냐면 딱 3개밖에 안 나와요. 4개밖에 안 나와요, 문법이. 4개밖에 안 나오는데 2학년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1학년 때 그걸 나머지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2학년 때 그걸 갖다 딱 맞닥뜨리면 품사만 해도 중학교 때야 9개지만 지금은 그게 또 갈래갈래 다 찢어져가지고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이 문법 개념을 의문부터 중세 근대국어까지 이걸 갖다 완벽하게 이해를 시킬 겁니다. 당연히 여기 지금 주제별 고전시가 공부, 고전시가는 단 한 번도 시험에서 빠지지 않아요, 어머니. 고전시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오는 게 고전시가예요. 특히 시조 같은 경우. 뭘로 나오느냐면 문제에서 다음 중 이 작품과 유사한 화자의 정서를 가진 작품을 고르시오. 유사한 주제의식을 가진 작품을 고르시오. 유사한 화자의 태도를 가진 작품을 고르시오. 그러면 시조가 짧잖아요. 3줄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쉽게 낼 수 있는 게 고대시가예요. 그래서 고대시가, 특히 시조 같은 경우는 50편, 100편,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 외에 또 이제 풍덕고 같은 경우는 관동별곡이라고 해서 한문으로만 쓰여진 11페이지짜리 작품을 배워요. 그거 외워야 되거든요. 지금 서원고하고 풍덕고가 지금 그게 시험범위예요.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위. 그래서 매번 그거를 집에서 그거를 암기해서 쓰는 다섯 번씩 쓰게 하는 숙제를 내주고요. 그리고 학원에 오면 그거부터 암기시켜요. 딱 주고, 원본 주고, 자, 현대어로 지금부터 해석해. 왜냐면 거기서 시험 범위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 됐어요. 만약에 통과를 못했다. 남겨서 그걸 쓰고 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또 수학이 끝나면 국어 와야 되고, 국어가 끝나면 영어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을 보내줘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찍은 거 동영상 보내주고, 요거 보고 그대로 그 안에 내용을 다시 적어 갖고 와. 다시 암기해 갖고 와. 이걸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거를 5번, 4번 정도 시켰더니 지금은 쓱쓱쓱쓱 받아 적더라고요. 엄청 잘 적더라고요. 아마 풍덕고 가는 친구들은 내년에도 그 과정을 밟아야 될 거예요, 어머니. 수지고는 없어요. 수지고는 그 작품이 안 실려 있기 때문에 뭐 풍덕고, 서원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여기에 속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 비문학은 사실 내신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얘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모의고사에서 중요하고, 독서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제 상현고라든가 또는 신봉고라든가 성복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2학년 2학기 때 독서를 해요. 내신으로. 1학기 때는 무조건 모든 학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1학기 때는 무조건 문학이에요. 그런데 2학기 때 언매로 찢어지느냐 아니면은 독서로 찢어지느냐, 그건 이제 학교 선택이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신봉고나 성복고나 아니면은 상현고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해요. 나머지 학교는 이제 그 언매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문학이나 문법보다는 좀 적게 줄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비문학, 독서, 지문을 갖다가 읽고 분석하는 숙제라든가 아니면은 매월 한두 작품씩 분석하는 방법,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분석을 같이 해주면서 그렇게 아마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주간 테스트를 보거든요, 매주.
숙제와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주간 테스트를 보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문학하고 문법에서는 틀려도 비문학 독서에서는 애들이 정말 완벽하게 다 맞아요. 그거는 틀리질 않더라고요, 어머니. 독서는 그렇게 해서 조금만 아이들을 갖다 실력을 갖다 좀 증진시켜주면 아마 금방 독서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제가 이제 앞으로 겨울방학 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겨울방학 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시가 50편, 주제별, 화자의 정서별, 그리고 화자의 태도별에 따라서 다 분리를 해서 분석을 시킬 것이고 그걸 갖다 암기를 할 것이고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재 외에, 정규 교재 외에 저게 아마 교재로 아마 나가게 될 거예요. 부교재로. 그리고 연계된 외부 현대시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고대시가와 현대시가 같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매주 고대소설 한 편씩 읽어오는 식으로 프린트가 제공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정규교재 뒤에 한 편씩 들어있어요. 현대소설이 들어있을 때도 있고 고대소설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현대소설보다 왜 고대소설을 한 편씩 읽어오기를 시키냐면 고대소설은 한자 때문이겠죠. 현대소설은 괜찮은데 고대소설은 대부분이 한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자고 또 하나가 뭐 어떤 게 이제 또 문제가 있냐면 한 인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만약에 철수다 그러면 철수를 갖다 뭐 박사님은 뭐 또 뭐 선생님은 뭐 그는 이런 식으로 한 인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다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러고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놈이 그놈이란다 라고 알려주면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인물에다가 표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반동인물 저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 인물에다 다른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단원별 문법 개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당연히 시키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저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마다 클리닉 수업이 있어요. 물론 저는 목요일 담당이고 저기 이제 고3 담당 선생님이 수요일 담당이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이라든가 저 상관없이 무조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되고 또 저기 계시는 저기 잘생긴 선생님이 또 계세요. 이따 나오실 건데 저 선생님도 이제 뭐 클리닉이라든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실 건데 저 선생님하고 저희 셋이서 돌아가면서 아마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는 과제물이 미흡한 학생 같은 경우 와서 이제 숙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 재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단원별 학습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 보강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치 모의고사를 풀리게 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은 각각 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내용 그리고 숙제해온 내용 요거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초반에 이제 테스트를 보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남아서 뭐 클리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 저 빨리 수학학원 가야 돼요. 영어학원 가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불러서 테스트를 봅니다. 언뜻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시죠? 복잡해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힘들어요. 특히 수지고도 그렇고 풍덕고도 그렇고 학생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그 사이를 비집고 등급 못해도 2등급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신 2등급까지 못해도 3등급까지는 가야 경기도권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뭐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3등급 안에 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국어는 성적이 금방금방 오르지 않고 또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어머님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빨리 국어 성적이 안 오르냐. 1학년, 2학년 때 국어 수업을 국어학원을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의 어머님이 고3 때 전에 있던 학원에서 고3 때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안 나왔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1학년, 2학년을 안 하셨잖아요. 어머니.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3학년 때 왜 성적이 안 나오냐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점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점수가 96점을 받아도 2등급이 될 수 있고 70점대를 받아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일단 막상 어머님들은 점수를 받아보시면 열부터 받으시겠죠. 그럴 때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머님들을 차분하게 안정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제 수지고와 풍덕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저희 학원 보내시면 어머님들께서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아까 저희 또 아까 가족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아이, 저 이렇게 해서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녁 7시, 8시, 9시쯤 되면 저승사자 같이 제가 2일차 숙제 올리세요. 3일차 숙제 올리세요. 이러고 올려요. 애들은 죽을 맛이죠. 애들은 막 저를 차단하겠다느니 학원 자체를 갖다 폭파시키겠다느니 막 애들이 처음에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엄마하고 니네하고 나하고 저 단톡방 만들 거야. 그랬더니 이 학원 폭파시켜버릴 거야. 저 선생님 차단할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엄마 핸드폰으로 몰래 차단을 버튼을 누를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애만 혼자 공부해서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애 혼자 공부해서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니라 강사와 그리고 아이와 그리고 어머님 셋이서 같이 노력을 해야 아이가 좋은 대학,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보내셔서 함께 저희와 함께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한번 아이 성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